베레니케는 고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로 기원전 27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이집트의 군주였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였고 어머니는 아르시노의 1세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통치하며 세운 왕조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문화와 이집트 전통이 융합된 독특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력과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파로스의 등대가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레니케는 왕실의 권위와 풍요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단순한 공주의 삶이 아니라 왕국의 미래를 위한 정략 결혼의 도구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왕족 여성의 결혼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딸인 베레니케를 통해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레니케가 성장하는 동안 이집트는 북쪽에 위치한 강력한 라이벌 셀레우코스 제국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국은 시리아와 코엘레 시리아, 즉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지역의 패권을 놓고 수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두 제국 모두에게 막대한 재정적, 인명적 손실을 가져왔고 평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베레니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베레니케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인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와의 결혼을 위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유스티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베레니케는 결혼할 때 가져간 지참금의 규모가 엄청나서 페르네포르스, 즉 지참금을 가져온 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동맹으로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레니케가 시리아로 떠날 때 그녀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나일강 물을 병에 담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그녀가 고향 이집트의 물회에는 마시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각별한 애정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일화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드문 베레니케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딸 사이의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입니다.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왕비인 라오디케 1세와 여러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의 동맹을 위해 기존 왕비를 버리고 베레니케를 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 결혼은 겉으로는 두 강대국 간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했지만 실제로는 라오디케의 질투와 복수심이라는 비극적인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2세는 베레니케와의 결혼을 위해 첫 번째 아내인 라오디케를 이혼시키고 그녀를 아시아의 에페소로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케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안티오코스 2세와의 사이에서 이미 두 명의 아들 셀레우코스 2세와 안티오코스 히에락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베레니케의 입지는 처음부터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결혼 후 베레니케는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을 통해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2세는 베레니케와 헤어지고 다시 라오디케에게 돌아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사위에게 베레니케에게 돌아가라고 외교적 압력을 계속하였지만 안티오코스 2세는 이를 계속 미뤘습니다. 베레니케의 비극은 기원전 246년 그녀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안티오코스 2세는 베레니케를 버리고 라오디케에게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라오디케는 안티오코스 2세가 언제 마음을 바꿔 다시 베레니케에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셀레우코스 2세의 왕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했습니다. 안티오코스 2세가 죽자 베레니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케는 이를 막기 위해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레니케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안티오키아 인근의 요새인 다프네의 아들과 함께 피신했습니다. 베레니케가 요새에 갇혔다는 소식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자 많은 도시들이 그녀에게 동정과 도움을 보내려 했습니다. 이들은 라오디케의 음모에 맞서 베레니케를 지지했습니다. 라오디케는 요새를 힘으로 함락시키기보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의 암살자들이 베레니케의 요새에 잠입하여 먼저 그녀의 어린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베레니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요새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알기 위해 요새 밖으로 나온 베레니케는 그 자리에서 라오디케가 보낸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곧 제3차 시리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레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누이의 복수를 위해 셀레우코스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라오디케가 베레니케와 그녀의 어린 아들을 암살했다는 소식은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자 베레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오에르게테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누이의 복수를 위해 대규모 군사 원정을 준비했고 이는 즉시 제3차 시리아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육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군대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도인 안티오키아를 점령하고 시리아 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군사력은 제국의 동쪽 경계인 티그리스강 유역까지 미쳤으며 심지어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인 바빌론까지 일시적으로 점령했다고 전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점령지에서 막대한 양의 재물과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캄비세스 2세가 과거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약탈해 갔던 이집트 신들의 우상들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며 그가 에오에르게테스 즉 자비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성공으로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이집트의 국력을 최대로 확장했고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전성기로 기록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게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셀레우코스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셀레우코스 2세는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히에락스가 반란을 일으켜 제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셀레우코스 제국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고 내부 권력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내분으로 약해진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영토를 얻어냈습니다. 그는 시리아 일부 소아시아의 주요 해안 도시 그리고 트라키아 해안의 여러 요충지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지중해 동부의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3차 시리아 전쟁은 단순히 두 왕조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 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이 거대한 국제전쟁을 촉발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6절부터 8절에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안티오코스 2세와의 평화를 위해 그의 딸 베레니케를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시키는 동맹을 맺는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아내 라오디케가 있었고 베레니케와의 결혼을 위해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베레니케는 아들을 낳았지만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티오코스 2세는 다시 라오디케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자 복수심에 불탄 라오디케는 안티오코스 2세와 베레니케 그리고 베레니케의 아들까지 모두 독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맹은 실패로 돌아갔고 베레니케와 그 아들 그리고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버림받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그의 누이 베레니케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셀레우코스 제국을 침략했습니다. 기원전 246년에서 241년까지 그는 제3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켜 셀레우코스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하고 많은 보물과 우상들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갔습니다. 이 전쟁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힘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은 고대 근동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크게 바꾸었으며 다니엘서의 예언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신비한 책입니다.